챗 GPT가 뭔지부터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사람이 말하는 거를 잘 알아듣고서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언어로 바꿔서 보여주는 챗봇. 근데 이제 저는 네. 항상 궁금한 게 네. 구글이나 네이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더 빠르다는 생각도 들었고. 네. 근데 왜 챗 GPT가 열풍인 걸까요? 우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글 첫 페이지를 딱 들어가시게 되면은 검색창 하나만 뜨죠. 네. 지금 챗 GPT도 그래요. 네. 기존에 나왔던 챗봇이라고 하면 없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개발자분들이 보통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뭔가 API라든지 어려운 것들을 갖고 와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돼요. 네. 그 듣기만 해도 어려운 용어가 많거든요. 그런데 챗 GPT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구글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냥 대화창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채팅을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우리가 뭔가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럼 대부분 어떤 걸 입력하느냐? 혹시 두 분은 어떤 거 입력하셨어요? 욕도 써보고. 아니 저는 생각보다 엄청 많이 다양한 걸 네네. 이것저것 해봤어요. 일단 엑셀 함수 물어봤고요. 엑셀 함수. 프로그래밍 언어도 한번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다 물어보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유튜브가 있거든요. 오.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물어보고 목차도 짜줘요. 오. 그리고 제가 쓰고 싶은 소설이 있는데 소설에 서문도 써줘 하니까 그것도 써주더라고요. 진짜로 나름대로. 활용을 잘하시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래. 이 챗GPT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모르는 사실을 얘기할 때는 이게 정말일까 하면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하게 되는 그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어보면은 이미 챗GPT가 어떤 거를 알고 있고 네.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속을 하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던지는 말이 뭐냐면은 네. 안녕이에요. 맞아 안녕. 맞아. 저도 안녕했어요. 맞아.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어. 우리가 구글이나 네이버라든지 검색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목적이 있고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니까 검색하는 단어만 입력을 해요. 네. 근데 얘는 나하고 대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안녕이라고 말을 시작하는데 맞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꾸 존댓말을 하게 되거나 맞아요. 맞아. 존댓말도 하고 그리고 저도 지칭을 할 때 이 녀석, 그렇죠. 이놈 이렇게 약간 사람인 그걸 쓰는 맞아. 것 같아요. 약간 의인화가 되는 의인화. 거예요. 네. 예. 미안한데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 자, 검색이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주도 2박 3일 여행 이렇게 딱 검색하게 되면 우리의 목적은 2박 3일 여행에 대해서 나오는 굉장히 다양한 소스들이 있죠. 네. 뭐 에어비앤비도 나올 거고 뭐 트리어드바이저도 나올 거고 블로그도 섞여 있고 네. 그럼 이 재료들을 보고 나서 이거를 끼워 맞춰서 여행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건 우리의 몫이죠. 맞아, 우리의 몫이에요. 네. 그런데 GPT는 뭐랑 똑같냐면 얘한테 2박 3일 일정을 짜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거로 검색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죠. 아, 진화됐구나. 이게 초안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2박 3일 일정이면은 첫날은 여기가 괜찮고 두 번째 날은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쭉 알려주니까 우리가 마음에 들면 이거를 선택해도 되는데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은요 다시 물어보면 되고 다시. 예를 들어 이제 내용을 조금 바꾸면 되죠. 네. 3명이서 갈 거야. 아, 아니면 어린 애하고 같이 갈 거니까 아이 위주로다가 좀 짜줘. 뭐 연인이야. 뭐 그럼요. 이렇게. 맞아요. 배가 끊겨야 돼. 그건 너무 그런데 좋다. 구체적인 질문을 던질 수는 구체적으로 해주거든요. 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좀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단순히 검색하는 거에 비해서 뭔가를 더 많이 물어보게 되죠. 네. 근데 한계도 명확한 게 제가 이 친구한테 우리 이 친구라고 한다면 뭐 아이가 다람쥐를 좋아하니까 관련된 곳이 있으면 추천을 해줘. 딱 얘기를 하면 다람쥐 테마파크라든지 다람쥐 가족공원 같은 데 추천을 해줘요. 네. 그런 곳이 없어요. 없는 데 없죠. 추천을 해주죠.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네. 딱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죄송합니다. 맞아. 어. 네. 챗GPT의 가장 큰 장점은 사고가 굉장히 빨라요. 정말 1초도 말리지 않고 야. 바로 사과를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일단 그거는 생각해야 돼요. 네. 아, 얘가 얘기해 주는 거 이제 초안인 거예요. 아. 요게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책 뭐 짜줬다면서요? 네, 목차를. 서문, 목차. 그게 이제 구글 네이버는 그렇게 못 해주잖아요. 네, 못 참고 하죠. 자료만 안내해 주지. 네. 실제로 우리 이인복 대표님이 책을 쓰셨는데 챗 GPT를 활용을 해서 책을 쓰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이거 어떤 방법이었나요? 사실 그 구성을 했던 거는 챗GPT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나온 게 12월 초다 보니까 네. 나오고 나서 하루에 한 1시간, 2시간을 계속 썼거든요. 네. 쓰다가 얘랑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인공지능의 시각에서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게 시키면 재밌겠다. 오. 이거를 한번 국내 추천 한번 해보자. 네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대화를 먼저 시작을 했었고 사실 그 책은 전자책으로 제가 제일 먼저 내긴 했어요. 오. 다만 이제 완성도가 높은 책은 아니었었고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정확하지 않은 게 있고 인사이트가 부족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정리하고 보완을 해서 종이책이 나오게 됐죠. 뭐 질문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나오게 됐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 내용이에요. 제가 질문을 던지고 AI는 답을 하고 하지만 여기서 인사이트는 이제 제가 발견을 내야 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형식으로 해서 책을 좀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네. 대신에 챗GPT한테는 다 이야기를 얘가 해주는 건 아니니까 자료 조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제 다음 목표가 소설 쓰는 게 좀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한 5년 전쯤에 소설의 시놉시스를 하나 짜놨거든요. 네. 뭐 메타버스에 관련된 걸 짜놨다가 묵히고 있었었는데 네. 궁금해서 제가 얘한테 그 줄거리를 10줄 정도를 들려주고서 네. 아직 제목을 못 정했으니까 제목을 정해봐라. 우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네. 쭉 얘기를 해주다가 메타플러그 그리고 메타노이드라고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메타노이드가 괜찮은 거예요. 뭐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메타노이드 2077이 어떠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메타노이드 2077로 하고 와. 부제는 퓨처 쇼크나 아니면은 넥서스 오리진이 어떻습니까? 라고 오히려 저한테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와.